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있는 깻잎 오늘 저녁에 그냥 쌈 싸먹고 끝내셨나요? 아이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그 귀한 걸 피부에 양보하셨으면 내일 아침 피부과 레이저 시술 받은 것보다 더 환해졌을 텐데 말이죠.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여기 기미가 또 생겼네? 이 주름은 언제 이렇게 깊어졌어?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고 덜컥 피부과 가자니 비용이 수백만 원, 정말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1,00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아주 흔한 재료인데요. 알고 보니 이게 천연기미 지우개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팩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기미, 주름, 속건조 등 내 피부 고민에 딱 맞춰서 효과를 올리는 꿀조합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방송에서 들깨가루 팩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깨가루가 보습에 좋다면요, 잎사귀인 깻잎은 미백과 잡티 제거의 끝판왕이에요. 같은 들깨에서 나왔는데 씨앗이냐 잎이냐에 따라서 효능이 다른 거예요. 들깨의 씨앗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보습에 좋고요. 오늘 우리는 미백과 기미 제거에 집중할 거니까 깻잎을 사용하는 거예요. 깻잎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천연 미백제거든요. 깻잎 속에는 루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루털린이 뭐냐면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멜라닌 색소가 뭔지 아시죠? 바로 기미랑 검버섯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깻잎 속 루털린이 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기미랑 검버섯이 새로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비싼 미백 크림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식탁 위 깻잎에 들어있다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깻잎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들어있어요. 보통 비타민C 하면 레몬을 떠올리시잖아요. 레몬이 비타민C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깻잎이 레몬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니 믿어지세요. 비타민C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는 다들 아시죠?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탄력도 잡아주고 노화도 늦춰주는 만능 비타민이에요.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피부가 탱탱해지게 해주고요.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기도 해요. 깻잎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비타민이에요.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주름 개선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이 레티놀이 바로 비타민 A에서 나온 거예요. 깻잎에 비타민 A가 풍부하니까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깻잎에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들이 피부를 늙게 만드는데요.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깻잎 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팁이 나가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물에 식초 한 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담가두세요. 식초가 농약 성분을 분해해 주거든요. 식초물에 담가두시면 깻잎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요. 5분 정도 담가두신 다음에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헹궈주시면 돼요. 한 장 한 장 손으로 살살 문질러 가면서 헹궈주세요. 식초가 없으시면 베이킹소다를 쓰셔도 돼요. 물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똑같이 5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돼요. 둘 다 없으시면 그냥 흐르는 물에 오래 헹궈주세요. 하지만 식초나 베이킹소다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는 게 더 깨끗하게 씻겨요. 깻잎을 다 씻으셨으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키친타월로 살살 눌러서 물기를 빼주시면 돼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팩 농도가 묽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팩을 바르기 전에 스팀 타월로 얼굴을 한번 감싸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시는데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커요. 방법은 간단해요.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물기를 짠 다음에 얼굴에 1분 정도만 올려두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젖은 수건 넣고 30 최소 1분 정도 돌리셔도 돼요.
이때 너무 뜨거우면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공이 활짝 열려요. 모공이 열리면 뭐가 좋으냐고요. 깻잎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 깊숙이 더 잘 들어가요. 마치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요. 모공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피부 표면에만 머물러요. 하지만 모공이 열려 있으면 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 수 있어요. 찜질방 가시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팀 효과예요. 따뜻한 증기가 모공을 열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집에서 스팀 타월로 그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깻잎을 다 씻었으면 이제 갈아야 해요. 믹서기에 깻잎 5장을 넣어주세요. 깻잎 5장이면 한번 팩하기에 적당한 양이에요. 얼굴이 큰 분들은 7장까지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 2스푼을 함께 넣어요. 요거트가 왜 들어가냐고요? 요거트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젖산이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줘요. 그리고 요거트가 팩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해요. 깻잎만 갈면 너무 뻑뻑하거든요.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으로 하셔야 해요. 설탕 안 들어간 무가당 요거트로요. 딸기 맛, 블루베리 맛 이런 달달한 요거트 쓰시면 안 돼요. 설탕이 피부에 안 좋거든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꼭 기억하세요. 요거트가 없으시면 우유를 넣어도 되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플레인 요거트 2스푼이에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시면 초록색 반죽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깻잎 조각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갈아주세요. 최대한 곱게 갈아야 피부에 바르기 좋고 흡수도 잘 돼요. 이 상태로 바르면 농도가 너무 묽어서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보통 밀가루를 많이 쓰시죠. 밀가루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적당한 농도가 돼요.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고요.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나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근데 여기서 2번째 꿀팁이에요. 집에 혹시 쌀가루나 찹쌀가루가 있으시면요. 밀가루 대신 그걸 넣어보세요. 쌀뜨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거 아시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쌀뜨물로 세수하셨잖아요. 피부가 고와진다고요. 같은 원리예요. 쌀가루에는 천연 미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넣으면 미백 효과가 한층 더 좋아져요. 물론 집에 쌀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로 하셔도 충분해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쌀가루 일부러 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반죽이에요. 이 기본 반죽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팩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한 깻잎의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요거트가 들어갔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 거예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딱 맞는 재료를 한 가지 더 넣어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거든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피부 고민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기미가 제일 고민이에요. 어떤 분은 주름이 제일 고민이고요. 어떤 분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당기는 게 고민이에요. 다 똑같은 팩을 쓰시면 효과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맞춤 재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피부 상태에 맞는 걸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미와 잡티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재료예요. 바로 우유예요. 얼굴이 칙칙하고 기미가 올라와서 고민이시라면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트 대신에 우유를 넣어보세요.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아까 요거트에도 젖산이 있다고 했죠. 우유에도 있어요. 이 젖산이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벗겨내줘요. 각질층에 쌓여있던 멜라닌 색소도 함께 벗겨지는 거예요. 각질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깻잎의 비타민이 쏙쏙 들어가요. 새 피부에 비타민이 직접 닿으니까 효과가 더 좋은 거죠. 기미지옥의 조합이라고 부를 만해요. 우유를 넣을 때는 차가운 우유보다 상곤에 잠깐 꺼내둔 우유가 더 좋아요.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차가우면 모공이 수축해서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30분 정도 미리 꺼내 두시면 적당한 온도가 돼요. 그리고 우유는 유통기한 지난 거 쓰시면 안 돼요. 상한 우유 얼굴에 바르시면 피부 트러블 날 수 있으니까요. 꼭 신선한 우유로 해주세요.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쓰세요. 두 번째는 주름과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재료예요. 계란 노른자예요. 나이 들면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팽팽하던 피부가 점점 처지고 잔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요.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이라는 게 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계란 노른자 하나를 톡 깨서 넣어주세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레시틴이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같은 비타민도 풍부해요. 이 비타민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노화를 늦춰줘요. 그래서 처진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르는 천연 보톡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진짜 보톡스만큼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보톡스는 의료 시술이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피부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피부가 좀 더 탱탱해지고 잔주름이 덜 눈에 띄게 돼요. 계란 노른자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노른자만 넣으셔야 해요. 흰자는 넣으시면 안 돼요. 흰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노른자만 톡 분리해서 넣어주세요. 세 번째는 악건성 피부이거나 속당김이 심하신 분들을 위한 재료예요. 들기름이에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팽팽 당기시는 분들 계시죠. 수분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요. 겨울만 되면은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고요. 이런 분들은 들기름을 딱 반 티스푼만 넣어보세요. 들기름이 깻잎이랑 같은 식구잖아요. 들깨에서 짜낸 기름이니까요. 깻잎에서 비타민을 채우고 들기름으로 기름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오메가3가 피부에 보습막을 형성해줘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얼굴에서 귀티나는 꿀광이 흘러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촉촉하면서도 번들거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광이 나요. 들기름 넣을 때는 진짜 조금만 넣으셔야 해요. 욕심내서 많이 넣으시면 팩이 너무 기름져서 씻어내기가 힘들어요. 피부에 기름기가 남아서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요. 반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딱 그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들기름은 산패가 빨리 되니까요. 냉장 보관하신 신선한 들기름으로 쓰세요. 오래된 들기름은 산패돼서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들기름 뚜껑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마세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기미가 고민이시면 우유를 넣으세요. 주름이 고민이시면 계란 노른자를 넣으세요. 건조함이 고민이시면 들기름을 넣으세요.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재료를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기미도 있고 주름도 있고 건조하기도 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이번 주는 우유 넣어서 하고 다음 주는 노른자 넣어서 하고요.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농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맞춤 재료까지 넣어서 팩 반죽이 완성됐어요. 이제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르는 법도 중요해요. 잘못 바르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팩을 바를 때는 팩 붓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납작한 브러쉬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로 바르시면 균일하게 바를 수 있어요. 팩붓이 없으시면 손으로 바르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바르실 때는 손을 먼저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손에 있는 세균이 얼굴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비누로 꼼꼼하게 씻고 물기를 닦은 다음에 바르세요. 팩을 바를 때는 너무 얇게 바르시면 안 돼요.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해요. 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요. 얇게 바르면 금방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바르는 순서도 있어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하세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코, 볼턱 순서로 바르세요. 눈가와 입술 주변은 피해주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자극받기 쉬워요. 여기서 세 번째 꿀팁이에요. 얼굴만 바르지 마세요. 여자의 나이는 목과 손에서 보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얼굴은 열심히 관리하는데 목이랑 손은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목주름이랑 손등 검버섯 때문에 나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은 팩은 목주름 위에도 듬뿍 발라주세요. 목에 가로로 깊게 패인 주름 있잖아요. 그 위에 팩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손등에도 발라주세요. 특히 손등에 검버섯 올라오신 분들은 손등에 팩 바르시면 효과 보실 수 있어요.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얼굴에 다 바르고 남은 거 목이랑 손에 양보하세요. 같은 팩으로 세 군데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예요. 팩을 다 바르셨으면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편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타이머 맞춰두세요. 까먹고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되거든요. 왜 15분이냐고요? 팩을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팩이 완전히 마르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팩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요. 하지만 팩이 마르기 시작하면 역으로 피부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15분이 딱 좋아요.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씻어내야 하는데요. 깻잎 팩이 좀 끈적끈적해서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깻잎 섬유질이 피부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손으로 벅벅 문지르시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특히 50대 넘어가면 피부가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세게 문질러도 빨개지고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주름도 더 생길 수 있고요. 살살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내세요. 그런 다음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깻잎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무조건 찬물로 해주세요. 따뜻한 물로 팩을 씻어내셨잖아요.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열린 모공이 꽉 조여져요. 이렇게 해야 팩의 영양분이 피부 속에 가둬지고 피부가 탱탱해져요. 따뜻한 물로만 끝내시면 모공이 열린 채로 있어서 오히려 피부가 늘어질 수 있어요. 모공이 열려 있으면 먼지나 노폐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찬물로 마무리해 주세요. 팩을 다 씻어내셨으면 3초 이내에 수분 크림을 바르셔야 해요. 이걸 3초 보습이라고 하는데요. 세안 후 3초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잡아둘 수 있어요. 세안하고 나서 얼굴, 물기를 수건으로 다 닦고 하다가 나중에 크림 바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부 수분이 다 날아가요. 세안 직후가 피부가 가장 촉촉할 때거든요. 그때 바로 크림을 발라서 수분을 가두어야 해요. 깻잎팩 하고 나서 수분 크림까지 잘 바르시면 다음날 아침에 화장 먹는 게 확실히 다를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착착 밀착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깻잎팩 만들고 바르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고 팩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상할 수도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깻잎팩 매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깻잎은 비타민C가 아주 강력해요. 매일매일 하시면 피부가 지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비타민C가 피부에 좋긴 하지만 너무 자주 고농도로 쓰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각질이 과하게 벗겨지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 딱 좋아요. 이틀에 1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오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3번씩 한 달, 2달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팩을 바르니까 얼굴이 따끔거려요. 따끔거리는 게 비타민C가 흡수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살짝 따끔한 정도는 괜찮아요. 비타민C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가려우시면 즉시 씻어내세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한테는 좋은 게 어떤 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고요. 처음 깻잎팩 하실 때는 팔 안쪽에 먼저 조금 발라보시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팔 안쪽 피부가 얼굴 피부랑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발라보고 아무 이상 없으시면 그때 얼굴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걸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화장품이나 팩을 쓸 때는 항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천연 재료로 만든 팩은 꼭 해보세요.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들깨가루랑 깻잎이랑 뭐가 달라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들깨가루는 보습에 좋고 깻잎은 기미 제거에 좋아요. 같은 들깨에서 나왔지만 씨앗이냐 잎이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요. 들깨의 씨앗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들깨가루로 팩을 하면 피부에 유분을 공급해줘서 보습에 좋아요. 건조한 피부에 좋은 거죠. 반면에 깻잎에는 비타민이 많아요. 비타민C가 미바에게 좋으니까 기미나 잡티 제거에 효과적인 거예요. 목적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건조한 게 고민이시면 들깨가루 팩을 하시고요. 기미나 잡티가 고민이시면 깻잎 팩을 하시면 돼요. 둘 다 고민이시면 일주일에 깻잎 팩 2번, 들깨가루 팩 1번 이렇게 번갈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시든 깻잎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시들었다는 건 비타민이 다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채소가 시들면 영양소가 급격히 감소해요. 특히 비타민C는 열과 공기에 약해서 금방 파괴되거든요. 아니 효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시든 채소는 세균이 번식했을 수도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꼭 싱싱한 깻잎으로 하셔야 해요. 마트에서 사실 때 잎이 팽팽하고 색이 진한 걸로 고르세요. 그리고 사온 날이나 다음 날 바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남은 팩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천연 재료라서 금방 상해요. 방부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다음 날이면 변질될 수 있어요?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아까워도 그날 만든 건 그날 다 쓰세요. 얼굴에 바르고 남은 건 목이랑 손등에 바르시고요. 그래도 남으면 버리셔야 해요. 피부에는 항상 신선한 것만 쓰셔야 해요. 처음부터 한 번 쓸 분량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깻잎 5장이면 얼굴 한 번 바르기에 적당하거든요. 많이 만들어서 남기지 마시고 적당량만 만드세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깻잎 알레르기가 있는데 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깻잎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먹어서 알레르기가 나는 분들은 피부에 발라도 알레르기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게 더 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깻잎 드실 때 입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하신 적 있으시면 깻잎 팩은 피해주세요. 다른 천연팩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질문이에요. 팩하고 나서 바로 외출해도 되나요? 되도록이면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예민해져 있어요. 묵은 각질이 벗겨지면서 새 피부가 드러났잖아요. 이 새 피부는 자외선에 취약해요. 그래서 팩 직후에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기미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깻잎 팩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팩하시고 주무시면 밤 사이에 피부가 안정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깻잎 팩도 좋지만 피부 관리의 기본은 역시 생활 습관이에요. 먼저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나이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목이 안 말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주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드시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촉촉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잠도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깊이 주무셔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뷰티 슬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시면 깻잎팩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나요. 자외선 차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팩을 열심히 해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시면 소용없어요. 김이랑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거든요. 외출하실 때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도 챙기세요. 팩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도 피부의 적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피부 관리예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시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요. 행복하게 사시면 얼굴에 자연스럽게 광채가 돌아요. 음식도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깻잎을 얼굴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깻잎을 드시면 안에서부터 비타민이 공급돼요. 삼겹살 드실 때 깻잎 싸 드시는 거 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기의 기름기를 잡아주기도 하고 영양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앞으로 깻잎 보시면 피부 미인 만드는 채소다 생각하시고 자주 드세요. 깻잎 무침이나 깻잎 장아찌도 좋아요.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피부가 안에서부터 건강해져요.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같은 채소랑 베리류 과일이 피부에 특히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중요해요. 콜라겐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피부 관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뭘 해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60대, 70대 가셔도 예쁘게 늙으실 수 있어요. 동안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 차이가 관리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당장 해보세요. 냉장고에 깻잎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깻잎 한 묶음 사오세요. 1,000원이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피부 고민 있는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눠야죠. 앞으로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미용 비법들 많이 준비해 올게요. 비싼 돈 안 들이고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 함께 나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피부가 날로 좋아지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